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급편 격국장 기초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은 편인격 3부. 그래서 편인격 내용이 길어서 1부, 2부, 3부로 구성되었고, 오늘은 2부에 이어서 편인격 3부에 대한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편인격이고, 그리고 편인격의 기륭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상기 명식을 살펴보면 정해년, 임자월, 갑술일주가 을축시에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간목일간의 자월은 정인격이 되어야 하지만, 이 자수에 이임수가 이임자 양인으로 왔기 때문에 이 자중 계수로 격국을 정하지 않고 이임수로 격국을 정하는데, 일간이 간목, 양천간이기 때문에 음천간이 인수가 되면 정인격이라 하고, 양천간이 인수가 되면 편인이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격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편인격에 용신을 정해야 하는데, 이임자 양이 놀러 왔기 때문에 이 자중계수를 양인 합살하는 성분인 일지, 술중무토, 그래서 술중무토를 용신으로 정해서 양인 합살을 하는데, 이 부분이 술중무토는 나의 아버지인데 문제가 조금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축중 신금이 있고 술중 신금이 있어서 남편이 둘인데, 또한 이 축토는 부성인묘살로 왔다. 그래서 이미 문제가,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이 겨울에 태어난 이 간목은 한목,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겨울나무가 양기를 그리워한다 하는 그러한 뜻의 한목, 함양이 되기 때문에, 이 금기는 실질적으로 반가운 성분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금기가 무투간했고 없기 때문에 남편의 덕이 있을 것도 같지만, 이 사주에서 최고의 귀신 흉신 악살은 시주로 을축시에 태어나서 사주를 다 배려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축술 형살까지 발생이 되고 해작축 수방까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너무나 인수가 태가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주를 음실양어하다고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겨울에 태어난 간목은 이임수나 계수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계수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좋고, 이임수는 투출해도 무방하기는 하지만, 이 간목이 날로라도 껴안고 있어야 하는데, 이 정화를 이임수가 정임합으로 합거시켜 버렸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주는 축토가 있고, 술토는 화기 묘고이고, 또한 재성 창고가 되는데 아버지 단명수를 상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사주가 탁한 게, 술중무토는 축중계수, 수출된 이임수, 그리고 해중임수까지 재성이
암장되어 있는 이임계수 재성이 셋이요. 투출되어 있는 이임수가 또 하나가 있으니까 이 인수를 이 무토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성이 태과하다. 그래서 무토 붙인 입장에서는 죄다 신약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죄다 신약하면서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간목이 이 을목한테 등락개갑을 당해버렸다. 그래서 참으로 답답하다 그래요. 이 사주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간목은 말만 인수일 뿐이지 통근한 지지는 해수 한 글자이다. 그리고 해 중에서 이임수가 투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임수가 편인이지만 치모이고 이 이임수는 이임자 양인으로 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정화는 정해로 와서 모친의 형제이다. 모친의 형제들이 상당히 많은 집안에 해당이 되고 이 정임합으로 이 정화를 기반시켜 버리기 때문에 정화는 여기에서 정임합 수가 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당주에 자식이 되어야 하는데 난로가 되어야 하는데 정임합으로 사라져서 매우 흉하다. 그리고 또한 이 사주에서 이임수는 나의 모친이기도 하지만 월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나의 조부이다 그래요. 모친은 말만 치마를 입은 여자일 뿐이지 그 모친은 남자의 성격, 양인격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상으로 볼 때는 이임수를 조상으로 봐서 이임수가 조부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출중 무토를 낳은 무토의 어머니는 정화이다. 그러기 때문에 간목의 할머니, 즉 조모에 해당이 된다. 그 조모는 나의 조부인 이임수와 정임합을 음란합을 하기 때문에 사이가 좋은 그러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간목 입장에서는 이 추운 겨울에 난로라도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난로가 불 꺼진 난로에 쓰지 못하는 난로가 되기 때문에 재물 생조가 시원치 않게 된다. 여기에서 재물 생기도 시원치 않고 이 간목의 인생 무대가 쓰러져서 죽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난로가 있어야 하는 그 난로를 사용 불가로 만들어버린 어머니의 업인이다. 그러면은 이 어머니는 이 정화가 재물이고 또한 재물 창고까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힘과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정화가 축술형의 이 축토의 묘신이 되는데 묘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조모님과 아버지는 술중무토인데 또한 술토의 인묘가 되어서 아버지 단명 조모님 단명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인생 무대가 제일 흉한 것이 바로 정임합으로 인생 무대를 쓰러뜨려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정화의 인생 무대 모든 것을 펼쳐내서 재물을 벌고 그리고 이 정화는 남편의 직업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남편은 술중 신금이 남편이 되는데 술중 신금 남편은 식상이 태과하다 그래요. 그리고 술중 신금에서 이임수는 상관이다.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금수 상관격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잘난 척만
꼴값 떠는 남편이 되고 그 남편은 어머니가 둘이다. 왜냐하면 축 중에 신금이 있고 술 중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둘이다. 또는 어머니의 형제들이 여기에서는 술토가 신금에서 보면은 인수창고이기 때문에 인수창고다 하는 그 얘기는 인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인수를 창고에다 보관한 것을 상징한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편은 어머니가 몇 사람이었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 또한 그 유전자를 받고 신금이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신금 남편의 상관이 태과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자기의 직업이 쓰러뜨려서 결국에는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남편의 문제가 있는 남편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의 제일 큰 문제는 임수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등락개갑을 당하면서 축술형을 만드는 왜 을축시에 태어났느냐. 이 사주는 병인시에 태어났다면 매우 반가웠을 터인데 병인시에 태어나면은 병화가 시제국격으로 식신생편제로 재물창고를 득하고 온 집안이 부귀한 집안이 되는 것인데 을축시에 태어나서 모든 사주를 이 간목이 자식을 낳고 나면 매우 안 좋고 자식으로 인해서 일평생 근심 걱정이 발생하며 또한 한 자식 유산 낙태가 되었을 한 자식 내지 두 자식이 유산 낙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자궁병의 염려가 또한 있다. 그리고 형제 중에 하나도 태어나서 성장하는 중에 일찍 사망한 형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상기사주에 통관된 내용을 읽어보시자고요. 일지에서 정화가 투출하여 통관신과 식신생재 그리고 난로가 되어주는 정화이므로 매우 길하다. 그렇지만 임수 모친이 정화를 합거시키므로 내 용신이 되어야 할 글자를 합거시키므로 이것이 정말 매우 흉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용신을 합거시켜 버리면 일사무성이 되어 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을축시를 만나 등락개갑을 당하고 축술형을 발동시키므로 을목은 형제의 탈을 쓴 원수와 같으며 자식덕도 불무하고 형제덕 자식덕이 없게 되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멀쩡해서 정말 행복한 귀부인이 될 수 있는 격을 이 정임합으로 그래서 합거시켜야 할 것이 마땅한 합거가 있는가 하면 이처럼 마땅치 않는 합거를 나의 모친이 만들게 되니 이건 어머니가 어머니의 탈을 쓴 악녀와 같다 그래요. 이것은. 그 다음에 내 인생 무대 이 시주 기숙지는 나의 인생 무대인데 왜 병인시에 못 태어나고 을축시에 태어났냐고. 뭐 5분 차이일 수도 있고 1분 차이일 수도 있고 또 제일 많게는 그 2시간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참고 참아서 병인시에 태어났다면 이것을 어떠한 역인들을 미리서 알아서 이 시간에 낳아야 한다 해 가지고 했었으면 병인시에 태어났으면 천하의 귀부인이 되는데 이 귀부인을 이렇게 흉하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형제의 탈을 쓴 원수와 같은 자식이며 그리고 형제이며 그리고 모친이다. 이사주의 정화자식은 정임합으로 합거되었고 을목은 축술령의 사신발동에서 술토의 임묘함으로 단명, 흉사한 형제가 있게 되며 무자식이 되기 쉽고 이러한 사주의 경우 모친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내 앞길에 수많은 장애를 만드는 것이 내 어머니, 모친이다 그래요. 그래서 일찍 고향을 떠나 자수성가를 이루어야만 그나마 다행일 뿐이다. 그래서 부목을 막아주는 인목이 없고 기숙지인 시지 축토가 천기 광고 고갈살로 작용하는 극각살이므로 부친 선망에 남편 신상 이변수로 작용을 한다. 을축시에 태어나서 남편 주기는 부성인묘이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까지 죽게 만드는 일찍 단명하게 만드는 을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없어야 할 글자가 있게 되면 한이 많게 되는데 동방우는 녹군 작용으로 부목을 막아주니 그런대로 무사하였지만 사주에서 화기가 없으니 재물을 겁탈하려는 마음, 돈을 벌겠다는 마음만 강화될 뿐 공부로 경쟁, 승부하지를 못하는 기술인 직업이 되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일지술토가 제고기인 관대지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부추기는 격으로 천살, 과수기, 시지, 고갈살과 형살이 되므로 득자 이후부터 문제가 더욱더 생길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을축시를 만나서 자식 낳고 나서부터 풍파가 되는데 병진 때문에 부부 이별하거나 사별하게 된다. 왜냐하면 가숙사를 발동시켜 과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정해년에 태어난 여자는 해자축 방에 이 해수에 정글자가 있으면 과숙살이라 하고 이 사주가 남자 사주였었다면 해자축 후방을 지난 그 다음 글자 인목이 고신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해년에 태어나서 해자축 방의 전 글자 술토가 과숙살이다. 그러면 이것이 부부 외롭고 고독한 살성이 되기 때문에 과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자기 자신이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당주는 병진대운 39세 또 그나마 39세 을축년을 또 만났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을축이 그렇게 귀신 흉신악살인데 39세 구수 때움을 못하고 꼭 이렇게 39세나 49세 59세 이 구수에 꼭 당한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수는 공망이다. 이 공망이고 이 구수를 블랙홀을 상징한다 그래요. 구수 10수는 공망과 블랙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들은 9일, 10일 날 이사들을 많이 하는데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이사를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개인사에서는 9와 10은 공망이고 블랙홀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이익도 없지만 손해도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익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을축년 해자축 방과 묘지충이 이루어지니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다. 미리 이별하거나 각거했다면 남편이 사망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단명할 운명을 가진 사람이 나와 인연이 된 것이니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다. 여명이 겨울에 태어나고 이처럼 금수가 왕성하다면
부목이 되어 뿌리가 썩는 것이니 질병 체질에 자식 낳기도 어렵고 주로 딸을 낳게 되며 그 딸도 신체가 허약하고 그러므로 겨울에는 숙이 과다하고 화기가 쇠약하다면 모친이 원수가 되므로 타양에서 고아처럼 사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발복의 씨앗인 정화가 합거되어 급신 이지가 된 것이니 부모 조상의 덕이 없음이고 자식 낳고 남편과는 정없이 살아갈 운명이 되는 것은 이 모두 다 을축시의 부성인묘의 숙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만약 병인시에 태어났다면 귀분이 되는 것인데 어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신사임당이 율곡을 낳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있도록 만든 그 모든 힘을 제공하신 분들은 이 신사임당과 율곡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임금이라고 했지만 임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충신이 이 나라를 살렸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등용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면 지금 이 나라는 일본 땅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한 살신 성인의 율곡과 이순신 장군, 지금 현재 이분들은 율곡도 태어나 있고 신사임당도 태어나 있고 이순신 장군도 다 태어나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 이 나라의 후천 음시대로 가는 이 나라를 좀 더 뭔가 평화로운 시대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윤회를 거쳐서 다시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 어느 날 필자가 기도를 아침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다 보이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신사임당이 율곡을 낳을 때 막 나오려는 이 율곡을 못 나오게 디미돌을 깔고 앉아 참고 참아서 시간을 맞춰 율곡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사임당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엄청난 정말 국모와 같은 역할이었고 이것이 바로 명리의 지혜이다. 그 옛날 시절만 해도 조선 왕조 시대만 해도 이 나라에 성리학이 있었고 유교학이 있어서 주역을 배우게 되었지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기독교 정신이 이 나라를 지배함으로 인성을 갖춘 현명한 학자의 길이 잘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 나라를 잘못되게 하는 것은 지금 기독교 이것과 일제시대 때 정말 이 나라의 모든 고서들 그중 뭐 3일 신곤이 참정개경이니 환인, 환웅, 당금 시대 때부터 내려왔었던 그 모든 책들을 끌어모아서 불을 질러서 그 불이 탔는데 3개월 동안을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붙어서 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전 이것들을 일본 그 인간들이 싸그리 다 태워버렸다. 그래서 역사를 왜곡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진짜 일본은 이가 갈린다고 그래요. 자, 이 필자가 작년 무술년 12월 8일 날 새벽에 이제 계속 전화 통화를 했어요. 원래는 개복 수술을 해서 나아라 했는데 자기 집안에서 개복 수술도 반대하고 요 아기의 할아버지가 천안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아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네 팔자가 운명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 아기가 자기 팔자를 다 받아먹더라. 개복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낳게 되었는데 12월 8일 날 이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산기가 있어서 산부인과에 지금 현재 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여기에서 참고 참아보자.
그랬는데 인제 이 승준이의 아버지가 옅은 명리의 지식으로 3 시가 되면은 인시로 변하는 줄 알고 3 시가 쪼금 넘으면은 놔도 된다. 이렇게 해서 산부인과 의사들, 간호사들 다 대기하고 있는 중에 진짜 3 시가 쪼끔 넘으니까 산기가 있어 가지고 아기가 머리를 내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선생님 지금 현재 아기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냐. 이것은 을축이다. 지금 태어나면은 지금 엄청나게 잘못되어 버린다. 여기에서 갑술일주에 자기 일고 재고 창고를 가지고 있고 조상이 엄청난 재물, 내 아버지 무토가 엄청난 재물, 그리고 이 승준이의 형이 하나 있고 누나가 하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은 2 개의 간목이 투출되고 인시에 태어나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이. 그래야 형제 삼형제를 맞춘다. 내 어머니는 정인격으로 월주에서 왔는데 이분은 어머니가 그 종합병원 앞에서 약국을 하시는데 한 달에 평균 약국 수입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입이 된다 그래요. 요 승준이 아버지는 월 평균 최하 1억에서 2억 선을 버는 양반이다 그래요. 이 약국에 모든 병원들이니 약국이니 이쪽에 약품, 의약품을 대주시는 양반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것은 갑술까지 맞췄는데 을축일에 태어나면 안 된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막 신경질을 막 냈어요. 진짜 막 욕까지 막 나오려고 그래. 의사 바꿔줘. 그 의사를 딱 바꿔주더라고. 여보 의사 양반, 당신들의 오늘 저녁에 일한 수고비는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다 줄 거니까 그 산모 다리 묶어. 다리 묶어서 30분이 넘어서 35분쯤 딱 다리 풀러서 나오게 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이 씨발 시키는 대로 해. 내가 거기 있었으면 당신 아가를 찢어버렸어.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이 의인이고 사람이 활인이지. 빨리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진짜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시켜서 밴드를 갖다가 다리를 꽉 묶어버렸어요. 아기가 진짜 나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은 이 아기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이제 이것을 갖다 거기서 감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불안 초조한 시간에 그때 작년 12월 18일 날 요 밤중에 생중계로 전화 통화하면서 막 하고 내지는 하는 것을 댓글로 어떠한 글을 아마 달았을 것이다. 계속해서 카페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딱 35분이 딱 되고 나서 인제 밴드 풀어. 그래서 압박 밴드를 딱 풀고 나니까 아기가 그냥 쫙 빠져나와 버렸다. 그래서 35분생이 딱 되었다. 그래서 병이 시가 되었고 만복의 근원인 병이 시가 되었다 그래요. 자수모친 정인격에 필요 없는 근기는 없애야 되고 병인시에 태어나서 2 개의 간목이 쌍목 유림을 해서 인목 자체의 자월에 꺼지지 않는 신강사주로 불을 지펴서 불을 떼고 내 일제 술토에서 갑술일날이니까 제국이인 창고에서 나의 아버지 그리고 신금 관성이 조상인데 그 관성은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깨끗하고 맑은 조상줄에서 그 조상이 엄청난 부자다. 그러니까 천안에서 제일 큰 그 병원에 그것을 갖다가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돈들이 술토 2 개의 재물 창고에 차고 넘친다. 차고 넘쳤던 그 돈을 이 아이가 또 갖다 거기다 더 보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병인으로 와서 이 병화가 갖다 넘치는 것이다. 식신생 재물 창고다. 이것이 엄청난 간목이 병화를 만나서 목화 통면을 하여서 머리가 천재급이다.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위원회 세계은행 총재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재물을 희롱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도 을축시가 아닌 병인시 한 글자를 타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무지한 인간들아. 돈 몇 푼이 아까워서. 그리고 나중에 일 다 벌리고 사주 보고 아이고 그러면 어떡해요 어떡해. 지임을 어떡하기는 뭘 어떻게 네 팔자대로 갔지. 미리서 물어보고 나서 등등등 했었으면 모든 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을 것이냐. 진짜 답답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요. 막 신경질이 막 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자, 또 다른 사주를 하나를 보시자고요. 마음을 가라앉혀서 차분하게 해야 되겠죠. 이 필자가 말 한번 하기 시작하면 참 입이 걸어요. 입이 싸가지가 없어. 막 분노가 막 튀어나와. 하여간 이민년 정미월 기사일주가 경호시에 태어났다. 업장이 많다. 다만 대운이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기 때문에 길한 반면에 경술 대운이 오면 모두 다 당하게 된다. 이 사주에서는 이건 잘못 기록이 되었고 임진년인데 이 사주에 정화가 투출이 되어서 편인격인데 매우 안 좋은 악살 편인이다. 이 사주를 살리는 그것은 오로지 이 진토, 연지의 진토 한 글자, 그리고 경금이다. 연월간에 정임합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임합을 막아줄 글자도 없고 못하게 할 글자도 없고 그래서 임정합 화로 완전한 흉신 악살이 되어버렸다. 내 아버지가 어머니를 따라서 화기로 변화가 되어버렸다. 아버지 덕은 아무것도 없는 일사무성과 같으며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경금으로 일지 기사에서 사중 경금으로 투출했고 진토 생을 받는 경금으로 경금 한 글자가 용신이다. 그래서 이 기토의 임수는 이임정합으로 못 쓰니까 처가 될 수가 없고 이 경금이 처성이고 이 경금이 자식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 형제, 조상의 덕이 없는 모든 것을 스스로 자수성가를 일구어야 하는 기사일주이다. 기사일주가 곡각, 평두, 기토, 사화가 평두살에 기토도 곡각이요 사화도 곡각이라서 곡각, 평두살로 어빈이 많고 기사일주, 정사일주는 음인살이라고 해서 사람이 한번 도끼를 발현하면 상당히 독한 기질이 나와서 남들에게 칼침을 맞을 수도 있다. 몽둥이로 두드려 맞을 수도 있다. 그러한 흉의를 상징하는 것이 기사음양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찌 되었건 경금 한 글자를 용신을 하는데 이 다른 때는 다 괜찮으나 이 경술대우는 전부 다 당해버린다. 그래서 화방을 사오미 화방을 이루고 정화가 열기로 작용을 하는데 이임정 합을 해서 그 열기를 가중시키는 작업을 이임수가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만물을 태우는 작용을 했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정화와 경금이 가까이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 사이에 기토가 끼어서 다행이다. 이건 참으로 다행인 것이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사화생 기토, 기토생 경금. 그래서 이것도 다정한 면이 있다. 그리고 이 진토의 양지로 이 경금이 앉게 된다. 이 정화와 경금이 격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토가 조토로 변하므로 잡초도 살기 어려운 힘든 사막이 든든하지만 진토가 화기를 설기해서 화설생금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인 이 기토의 형제이다 그래요. 그래서 편인의 흉액이 발생하는 명식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주는 전부 다 자수성 장남명이 되지만 조상의 유업계승을 하지 않고 부모를 떠나서 자수성가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일구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열기작용으로 만물을 태우는 정화 모친을 임수부친이 정임합으로 합거시켜 묶어 놓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것은 묶어 놓은 것이 아닌 이임정합화로 가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부친의 덕이 큰 것이 아니라 부친의 덕이 없다. 이것은 잘못 써진 글이다 그래요. 한 10여 년 전에 썼던 글이니까 그랬을 것이다 하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제 다시 고쳐야 된다 그래요. 필자가 이 글은 이제 다음 책에서는 교정이 되어서 나오겠죠. 그러므로 경금이 용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된다. 진토의 재물창고가 있으므로 조상의 덕이 있지만 용신무력의 태월공망이라 큰 발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용신도 무력한데 입태월까지 공망이 되니 대우는 좋은 것 같지만 큰 발복은 기대하기 어렵고 2월 기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수가 있고 이 계수에 수기의 원천이 있고 진토나 축토가 있어야만 의식주가 풍부하게 되는데 용신무력의 계수가 없고 이임수가 이임정 합화가 되어서 흉신에 가담하게 되니 흉의 가중이다. 이 당주는 나 죽었어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안 하면 그때부터 고난 풍파가 된다 그래요. 탕주는 34세 개축년 사묘고충과 쟁제 발생으로 폐제하였고 부친 사망했으며 35세 갑인년 화국이 이루어지고 경금을 파극함으로 부부 헤어지게 되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러한 사주는 반드시 이렇게 사오음이 방이 돼서 인수국이 이룬 사주는 직장 생활을 해야만 무사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길하다. 그래도 인생 후반으로 갈 때는 해자축 운이기 때문에 무사하게 살아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사주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이라는 공동체 운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무사하다 그래요. 사주에 탐재 괴인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사주에 탐재 괴인이라고 있는데 양천간이 음천간을 합이 되고 음천간은 양천간과 합이 되는데 음천간이 양천간과 합이 되는 것을 탐관괴인이라 하고 양일간이 음천간을 합이 되어서 신약한 사주가 음천간 재성과 합이 되면 이것을 탐재괴인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강하고 재성이 용신인데 합이 된다면 그 재성은 신이 될 것이니까 길하지만 신약한데도 관성과 재성과 합이 된다면 지신과의 합, 도적의 무리와 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인생 패망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재물을 탐하고 관성을 탐해서 연애질이나 공돈을 탐하여 자기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스스로 망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탐재괴인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기축년 신미월 병인일주가 기축시에 태어나서
인미 인수 귀문살이다. 그리고 이 미월에 기축시를 만나니 지인상관격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인상관격의 두뇌 총명, 머리 총명, 인미 귀문살에 의해서 공부를 해나가는데 제일 안 좋은 부분은 이 신금과 병신합의 신약사주가 재성을 합했다. 그래서 이것을 탐재괴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탐재괴인이 약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 태왕한 상관을 설기하는 이 신금이 기토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2월의 병화로서 극신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한 사주가 재성과 합의된 이러한 사주를 탐재괴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운이 발아서 5대운, 4대운, 진대운, 그 다음에 정묘대운과 병인대운이 참으로 올바른 격국이 되었다. 그러면 5, 4, 진, 요 묘대운, 이 부분에서는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주에 정묘가 되어서 탐재의 개인을 파극시켜서 참다운 인수 성격을 갖게 하고, 병인 대운에서는 나의 부족한 모든 그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채용이 올바라서 이때 발복, 정묘 병인 운에 발복하는 기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정축대운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이 축토가 축미충, 축술미, 사명이 이루어지고, 이 을목은 물론 나이 드신 모친이 돌아가셔야 되겠지만 을신 7살에 을목 모친이 죽기 때문에 나의 인성이 사라지고, 그래서 수많은 을축대운은 고난 풍파를 겪게 되는데 상관은 없다. 나이 60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인상관격이라 그러고, 이 사주는 정묘대운에 신금과 상관을 제압하는 운으로 약을 얻을 것이니 부장판사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병이 내운 채용이 옳게 작용하여 평안했고, 그러나 을축대운은 일생 쌓은 명예가 추락하고 뒷돈 공돈 받아 먹은 것이 되어서 잘못하면 교도소에서 노후를 보낼 수도 있게 되는데, 아마 지난 을미년 병원이나 교도소에 갇혀 생사를 넘나들게 되었을 것이다. 이때를 잘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갑자대운이 오기 때문에 갑자개해대운, 무난하게 인생 갑자대운까지 살게 될 것이며, 개해대운에서는 이미 사망의 계곡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운에서 이렇게 병정이 뜨고 인묘가 되어서 이때 발복 기틀을 모두 큰 발복을 이루게 된다. 부장판사 했으면 원은 없다. 여기에서. 그리고 초운에서도 경오, 기사대운으로 부족한 일간의 힘을 복돋아 주니, 그래도 부장판사까지 했지만 이런 사람들 탐재괴인의 공통점은 노후가 흉한 경우가 많고, 그 이유는 남의 공돈을 너무 밝히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자, 또 다른 사주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개해년, 개해월, 무오일주가 갑인시를 만났다. 이 사주는 완벽한 제다 신약의 탐재괴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꼭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무오일주로 태어나서 이렇게 추운 먹장 같은 우박 눈이 내리는 상태,
무오일주로 태어나서 갑인시를 만나 인오 합을 했고 모든 수기를 이제는 능력자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이 간목이 무토를 딱 한 대 때려서 정신 차려 이놈아. 돈의 탐욕에 빠지면 인생 패망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간목이 너무너무 귀한 귀자이고 조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가 자영을 하면서 사화를 불러다 주어서 화창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의 모든 공덕은 이것도 광직 등용에 국가의 록을 먹는 사주로 변했고 관성이 내 일주와 합을 해서 인오 술을 불러서 술토까지 불러오는 상태에 이 간목이 이 무토를 제어하기 때문에 시상 칠살격 또는 정제격 또는 탐죄의 괴인격 여러 가지 격궁 이름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시상 칠살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무오일주이고 갑인시를 만난 이것이 이 사주의 전체의 공덕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정제격이지만 정편제 혼잡의 제다신약으로 시상 칠살격이기도 하며 살인상생격에도 해당이 되는 또는 탐죄 개인격에도 해당이 된다. 그러나 탐죄로 인한 자기 본분을 망각했지만 시상칠사를 만나 자신의 본분을 찾게 되며 인호합으로 변하여 무토를 생조함으로 대단히 길하다. 당주가 발복하고 성공하는 모든 힘의 근원은 갑인시다. 그래서 자식이 귀자이고 부귀 가문소생이다. 그리고 당주 자신이 그러한 복을 누릴 그릇을 소유하고 태어난 것이 되는데 조상의 재물과 당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귀자 자식이며 처덕이 좋아서 행운을 일평생 누리고 산다 그래요. 해월에 통근하는 간목이 두 개의 개수가 생조화하고 해월에 통근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간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일지오화는 조우시키며 무토를 생조함으로 관록지명에 부기격이 되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여기에 두 개의 개수 중에 한 글자가 병화나 정화가 되었다면 더욱더 부기가 컸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지지가 합하여 시신이 되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귀신이 되면 매우 불미한데 이렇게 합을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갑인시에 안 태어나고 을묘시에 태어났다면 말은 정관이라고 하지만 해묘 합에 의해서 완전한 승목이 되어서 오화를 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록지명이 되어도 이 상태의 국록지명이라면 5급 이하의 상급 5급 공무원이 될 수가 있다면 이 사주가 만약에 을묘시에 태어났었다면 을목이 정관이지만 구급 공무원 하기도 어렵다. 잘해야 학교 선생, 구급 공무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 을묘시에 태어났다면. 그런데 을묘시에 태어났고 무토가 무술 일주라면 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 사주에서 개해가 해수에서 두 개의 개수가 투출이 되어서 완벽한 귀신이기는 하지만 이 간목이 무토를 제어를 해서 무게합 탐죄 개인이 못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모든 귀함이 나타난다. 그리고 일지에서 병화나 정화, 천관 투출했다면 처덕이 정말 좋았을 것이다. 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기 재성도 처이고 오화도 처가 되는데 이것은 이쪽에는 냉정하게 귀신이기 때문에 처덕이 그렇게 썩 좋기만 한 것은 아니고 무해무덕한 이러한 처이다.
오하는 나의 인수이고, 그러면은 무오의 인수 어머니가 자기 인오 합신을 하니 내 어머니의 외갓집은 상당한 부귀 가문이었다. 이렇게 통변이 돼요. 그래서 이 기신에서 천간이 투출했다면 불미함은 가중되는 것이지만, 일지가 합으로 변해서 기신이 되었고 천간이 투출했으므로 양호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애초에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일간이 기신과의 천간합이 되었다면 망신살이 합하는 것과 같은데 모두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잇는 망아가 되기 때문이다. 일간이 기신과의 합이 되면 그 합을 풀게 하여 본정신을 차리게 하는 칠살이 있어야 전하유복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일간이 무력할 때 천복지제로 간지가 협력해주고 시주에서 길신을 만나게 된다면 만사가 여유롭고, 이 간목이 있어서 합을 풀게 해주니 이 모든 이 사주 당주에 명예를 얻는 것은 모두 간목 때문으로 인해서 자식 낳고 더욱더 좋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서방은 관성을 제압하며 토를 생수하여 일간의 힘을 빼고 재성을 생조함으로 매사장애가 되었지만, 기미대운부터 남방운으로 행함으로 행복을 노래하며 여유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 오늘은 편인격 3부 탐재괴인까지 공부를 마쳤고, 내일부터는 중구편 운을 보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